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인물 중 한 명인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천재, 외교의 달인, 그리고 로마 제국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집트를 지켜낸 전략가였죠. 이 영상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정치적 모험, 그리고 그녀가 남긴 불멸의 유산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클레오파트라의 초기 생애부터 시작해보죠. 클레오파트라 7세는 기원전 69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일원이었는데 이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학문과 예술, 무역의 메카였죠. 이곳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어, 이집트어, 라틴어를 포함해 무려 9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다른 왕들과 달리 이집트 원주민 언어를 유창하게 말했죠. 이 능력은 그녀를 이집트 백성들에게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들었고 그녀의 통치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으며 그녀의 지적 능력은 이미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정사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가족 간의 권력 다툼과 암투로 악명 높았죠. 클레오파트라가 18세였던 기원전 51년, 그녀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사망하면서 그녀는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로마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클레오파트라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야 했죠.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모험의 첫 번째 전환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만남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원전 48년,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의 내전이 한창이었고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이집트에 도착했죠.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하 시칠리아인 아폴로도로스와 함께 카페투 속에 몸을 숨겨 카이사르의 숙소로 몰래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극적인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지성, 매력, 그리고 이집트의 부를 활용한 외교술은 카이사르를 사로잡았어요.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하며 그녀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전쟁을 도왔고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이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 협력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기원전 47년에 그들의 아들 카이사리온이 태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이집트와 로마의 결합을 상징하는 후계자로 여겼죠. 그녀는 카이사르의 초대를 받아 로마로 갔고 그의 별장에서 머물며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를 로마 귀족들에게 과시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로마의 정치 무대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급히 이집트로 돌아왔고 새로운 로마의 강자를 찾아야 했죠. 이 시점에서 그녀의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인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등장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삼두정치 체제의 일원으로 카이사르의 후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기원전 41년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만나기 위해 타르수스에서 화려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금으로 장식된 배를 타고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처럼 꾸며 나타났죠. 이 만남은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동맹은 이집트에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왔어요. 안토니우스의 지원으로 클레오파트라는 키프로스, 크레타,
시리아 일부를 포함한 옛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를 낳았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아이들을 통해 동방 제국의 꿈을 키웠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와 이집트의 결합을 상징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로마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어요. 안토니우스는 이미 로마의 귀족 옥타비아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는 로마 시민들에게 스캔들로 비쳤죠. 특히 옥타비아의 오빠이자 삼두정치의 또 다른 일원인 옥타비아누스, 즉 훗날의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적으로 몰아붙였고 결국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의 군대 간의 결정적인 대결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함대를 직접 이끌었지만 전투 도중 그녀의 함대가 후퇴하면서 안토니우스도 따라 퇴각했습니다. 이 패배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로 진격해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절망 속에서 자살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와 협상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독사에 물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로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종말을 맞았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왕이나 로맨스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두 거물,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고 자신의 지성과 외교술로 이집트를 강대국으로 유지했죠. 그녀는 당시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 리더로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연극, 할리우드 영화, 현대 드라마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재해석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또한 문화와 학문의 후원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과 도서관은 그녀의 통치 아래에서도 학문의 중심지로 번성했죠. 그녀는 이집트의 전통과 헬레니즘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하며 다양한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유산은 로마 제국의 동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녀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로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정치, 사랑, 비극이 얽힌 드라마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매혹적인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볼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